오늘 이 세미나를 주최하는 공정사회 실천연대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신생우파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이재명 등 주사파와 그 비호 세력을 결연히 반대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합리적인 온건 세력에 의해서 주도되어서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흔들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정연대는 우파 단체일 필요가 없다. 제가 옛날에 경실련을 창립한 적이 있었는데 경실련도 우파 단체가 아니라 중도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시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공정연대는 중도가 된 의사가 있음을 아예 처음부터 천명하고 시작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도 단체가 되기 위해서도 지금 문재인 정권의 모든 잘못이 철저하게 시정돼야 되고 또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도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래야 더불어민주당의 변화가 온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나라가 성숙의 길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좌파가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어서 길거리에서의 좌우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정연대는 기존의 많은 우파 단체들과 함께 이들과 강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파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과거의 우파 운동하고는 달라져야 된다.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운동,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운동도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국민은 딱 3분으로 세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가 3분의 1,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3분의 1, 지지정당 없음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연대는 좌파와의 싸움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정당 없음에 속하는 그 3분의 1을 겨냥해서 그 3분의 1이 바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우파 운동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0대, 40대 그리고 호남인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우파 단체가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종래의 우파 단체를 제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아왔지만은 그 단체는 그 단체대로 그냥 그대로 존속을 하되 이런 새로운 우파 단체가 등장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공정연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평가 세미나를 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6개월을 평가를 하면은 저는 가장 중요한 업적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모든 잘못된 거를 다 고치는 일에 나섰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복지 포퓰리즘, 탈원전, 안보 무시, 한미동맹 무시, 인권 무시 등 문재인 정권의 온갖 잘못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의 조사와 기소 이것을 소신 있게 진행하고 있는 정도 나는 윤석열 정부의 큰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방향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은 이 점에 대한 평가가 언론에서는 거의 없고, 언론은 그냥 윤석열 정부의 소소한 흠들을 침소봉대해서 집중 공격해서 지지율이 비정상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고치고 좌파와의 소소한 싸움에 몰입한 나머지 나라가 가야 할 큰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참 문제다. 지난 6개월 동안 큰 방향 제시를 한 거가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감동을 할 그런 거리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미래지향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그동안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대학이 고사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된다. 또 저출산이 빈부의 양극화에서 지금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빈부의 양극화를 막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법인세, 상속세 인하 등 기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운동이 아주 크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떤 큰 그림을 제시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오늘 발제자님들의 발제가 끝난 다음에 종합 토론 시간에 그 부분도 언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이 대통령실의 역량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역량이 왜 그렇게 부족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소신 행동을 해야 될 때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위그르족 사태, 위그르 인권 침해, 그럼 그 당연히 위그르족 인권 거기 동참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빠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자유 그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다 우스워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아주 소소한 문제를 괜히 싸워가지고 그 싸울 필요 없는 거 갖고 싸워가지고 괜히 좌파에게 책 잡히고 지지율 하락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겠느냐.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의 쇄신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많은 그 아주 현명한 분들, 현명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사가 대통령에게 잘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종합토의 시간에 같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